안녕하세요.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진보, 좌파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어제에 이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연신 화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몇 년 전까지 지금의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던 북한에게 원조를, 도움을 주자고 하던 인물입니다.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지원하자, 얼핏 보면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나온 말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2015년 언론 기고문의 제목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는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다. 한미 간 엇박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남북 경제 교류를 추진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지적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으로 표현하는 등 비판 수위를 한껏 올렸던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23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는 지금의 입장과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쳤었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이 기본적인 대북 정책의 기조였던 겁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기고한 글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지금의 북한 정권이 발걸음을 맞추기엔 까다로운 상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제안으로 북한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해주길 바란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잘 주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조금의 변화라도 만들어가는 것. 그런 점진적 변화가 통일로 가는 작지만 큰 행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지난 70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며 제2, 제3의 개성공단 설립이나 남북 FTA 체결 등 획기적인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백두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고 금강산과 태백산을 묶어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상호간 접촉과 이해의 면을 넓혀가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남북 교류 협력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주자고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국회 파행을 이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여당과 야당은 이틀째 강대강 대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모독을, 야당은 조직적 방해를 지휘했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걸 지휘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냉각의 도화선이 된 나경원 의원의 발언, 문재인 정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야당의 목소리가 거짓이라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핑계, 변명의 여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목리정치, 앞길 없는 사람, 태극기 집단이 써준 연설문, 측은하다라는 평이 대다수를 지배하고 있고 대통령 모독죄, 국회의원 품위 유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을 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왜 좌파 독재인지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모가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이렇게 기닫는 목소리로 더 국민에게 멀어지는 길을 재촉하는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나경원 의원이 좌파란 표현을 10번 이상 사용하고 종북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을 놓친 뒤에 자포자기하는 발언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는 이, 비판에는 비판, 맞불 작전으로 헐뜯고 변명하고 결국 이제 가감한 표현의 수위를 꼬투리 잡아 비판의 초점을 옮겨간 모습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 민주당을 발끈하게 만든 부분은 종북, 좌파 발언이 아닌 바로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인데요. 아니 땐 굴뚝이 연기 안 난다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과연 건드려선 안 될 아킬레스 건이었던 걸까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착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대북 정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번 하노이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외교 안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당황해서 버럭하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이지 않다가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제를 지적하고 미세먼지 대책이 없음을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지원, 제재 해지의 목소리를 앞장서는 대통령을 비판을 해야 내년에 이뤄질 총선의 대승리를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 제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상황은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계속 진행하자는 요청을 무시하고 단상을 점거하여 연설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한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대통령 임기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냐는 말이냐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으며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무디스가 대폭 낮췄으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 실업난을 해결하고자 쓴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바로 54조 원입니다. 54조 원을 쓰고도 결과는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이라는 결과치를 내놓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역대 최고로 속 시원했다,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국민소통센터에 하루종일 걸려온 전화의 내용 중 90%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응원하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어제 이 내용을 보도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악의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물론 그 댓글은 삭제를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단순히 대형 포털 검색 사이트에 검색만 하셔도 관련 내용은 손쉽게 검색이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헐뜯으려면 그에 걸맞는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의 편향적인 소유가 아닌 국민 전체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지원, 제재 해제를 요청하는 문재인 정부를 응원해야 할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응원해야 할지,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이런 나경원 의원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목소리를 응원하고 지켜봐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